1965년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거리엔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할머니는 손자에게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강제 동원, 위안부 문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그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 협상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민적 감정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재건과 외교 고립 탈피가 절실하다. 양측 논리는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외무장관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셨겠습니까? 지금 잠시 그날의 선택의 순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반대 여론은 거셉니다. 그러나 세계는 빠른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미래 경제를 위해 과거를 묻어둘 것인가?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우리 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질문.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서명하시겠습니까? 정부는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원합니다. 경제 재건은 절박합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그룹 협상 반대 라는 팻말이 나부낍니다. 국익과 국민 감정. 당신은 무엇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에 당신의 입장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과거 청산 없는 협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측은 사과를 회피합니다. 징용, 위안부, 독도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는 국제 외교에서 중요한 카드입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지금부터 당신의 선택을 상상해 보십시오. 송 박사와 함께. 그날 내가 외무장관이었다면 그날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해방 이후 20년. 한일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일 양국 간 공식 외교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 보상 문제, 전범 처벌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미해결 과제가 산적했습니다. 1950년대 초 대한민국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 경제 재건이 시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냉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정상화하여 강공 전선을 견고히 하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 교섭을 시작합니다. 1951년부터 한일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협상 초기부터 국민적 반발은 거셌습니다. 식민 지배의 사과도 없고 진정한 배상도 없다. 라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 징용 피해자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교섭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등장합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의회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 놓입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국가 경제 발전의 돌파구로 보고 협상을 강하게 추진합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됩니다. 일본은 경제협력금 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쟁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은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독도 문제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대한민국은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독도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채 타결됩니다. 조약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대학생, 시민단체, 피해자 단체들은
굴욕 외교 반대. 진정한 사과 없는 정상화는 무효.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국민적 저항은 거셌지만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과 외교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조약 비준을 강행합니다. 이후 경제협력금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초기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징용,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 과제로 남아있으며 역사적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그날의 선택은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실리를 가져왔지만 역사적 정의와 국민 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과연 당신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송 박사와 함께 이 역사의 갈림길을 다시 바라봅시다. 인터뷰 질문. 송 장관님, 왜 국교 정상화에 신중한 입장이셨습니까? 송 장관. 국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국익이 국민의 자존과 역사적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경제 원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청산 없는 협상을 받아들인다면 미래 세대는 어떤 역사를 기억하게 될까요? 돈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존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질문. 그럼 어떻게 협상하시겠습니까? 송 장관. 저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5억 달러는 차관 형식으로 받을 것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배상 종료가 아니라 한국 정부는 피해 배상 문제를 별도로 유지할 권리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협상문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확고히 명기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비록 일본이 회피하더라도 우리의 공식 입장과 기록은 남아야 합니다. 동료 등장. 송 장관님, 지금 타결하지 않으면 경제 원조도 국제 외교적 고립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송 장관. 동의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민 없는 국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하지 못한다면 후대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 타결 그 자체가 아니라 협상의 품격과 국민적 자존의 보호입니다. 송 장관. 저는 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협력금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쟁 배상이 아닙니다. 역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일본과 추가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송 장관. 한일 국교 정상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통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외교는 타협이 예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존엄과 과거의 정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송 장관 마무리 멘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원조가 아니라 존중받는 국가로서의 미래입니다. 그날 협상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실리를 취하되 명분을 지키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 떳떳한 외교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협상했겠습니까? 송 박사와 함께 역사의 선택을 다시 돌아봅시다. 1965년 대한민국은 절박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경제는 재건의 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외교적으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확대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필수적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가입조차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는 냉랭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경제협력금만을 제안했습니다. 그 5억 달러는 경제개발에 절실했지만 배상금으로 포장되는 것도 우려되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 측의 강한 주장에 부딪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는 아예 협상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굴욕 외교라고 반발했고 전국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과거 청산과 공식 사과가 전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국민적 반대가 완화되었을까요? 또 만약 정부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다면, 협상 후 국민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만약 협상 조건에 독도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포함되었다면 우리는 더 당당한 협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기다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우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서두른 협상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한일 갈등의 뿌리 중 하나는 바로 그때 완전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외교란 무엇인가? 국익을 위한 타협인가? 정의를 위한 원칙인가? 그리고 미래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가? 지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박사와 함께 역사의 선택을 다시 돌아봅시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끝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그 결과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모두 1965년 협상의 미완의 과제들입니다. 그때의 선택은 단순한 과거의 외교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권력자의 결정인가? 국민적 합의인가? 외교란 무엇인가? 단기적 실익을 위한 거래인가? 역사적 정의를 위한 원칙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외교적 유혹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국가 혼란기, 법과 절차를 뛰어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조직의 명령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더 투명하고 더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국민 전체를 위해 진정 옳은지 끊임없이 묻고 논의해야 하는 책임도 커졌습니다. 그때 서둘렀던 협상이 오늘까지 분쟁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거 청산 없는 협상은 미래의 짐이 됩니다. 국민적 동의 없는 외교는 국가적 통합을 해칩니다. 정의 없는 실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외교는 더 현명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익과 원칙, 실리와 정의를 모두 아우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 외교이며 우리 모두가 그 과정에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협상과 정책, 그 하나하나가 과거의 교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권력은 무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역사를 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외교를 원하십니까? 송 박사와 함께 다음 선택의 순간으로 나아갑시다.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날 1965년 외무장관으로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정의를 위해 외교의 속도를 늦출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비슷한 갈림길에 자주 서게 됩니다. 당장의 실익과 원칙 사이에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그때의 선택을 성찰하는 것이 오늘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라면 어떤 외교를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모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역사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힘이 됩니다. 송 박사와 함께 다음 선택의 순간으로
우리 모두의 역사 감각과 미래 감각을 키워가는 시간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